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면증 완치 훈련입니다. 기면증. 불면증이 많은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정말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면증이라는 진단받은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기면증이 뭐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많거든요. 네, 그 기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기면증은 안 자고 싶은데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안 자고 싶은 때가 언제예요? 낮이죠. 네, 낮에 이제 잠이 쏟아지는 건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잠이 쏟아지는 것. 네, 이게 이제 기면증인데요. 진단이 되려면 3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한두 번 그랬다고 그런 게 아니라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제 기면증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졸음이 오는데요.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와요. 이제 수업을 듣다가 깜빡합니다. 아니면은 회의를 하다가 깜빡해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다가 깜빡합니다. 더 심하면은요, 운전을 하다가도 깜빡합니다. 네. 이게 이제 깜빡하는 게 깜빡 조는데요. 그게 이제 수초간 졸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분간 이렇게 졸기도 합니다. 이렇게 깜빡하는 것을 수면 발작이라고 합니다. 낮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거 말고요. 허탈 발작이라는 게 있어요. 허탈 발작은 크게 웃거나 막 이제 웃어요. 웃거나 아니면은 화를 내요. 이러다가 갑자기 힘이 쫙 빠져버리는 겁니다. 힘이 쫙 빠져가지고요. 쓰러지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고개를 이렇게 팍 숙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아래턱이 떨어져요. 하고 이제 입을 벌리죠. 입을 벌리기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초에서 수분간 이게 지속이 됩니다. 이거를 허탈 발작, 용어가 좀 어렵죠. 네, 허탈 발작이라는 이런 이제 특이한 증세가 있기도 하죠. 기면증은요, 이 외에도 다른 증세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세들이 있습니다. 수면 마비. 네, 수면 마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려고 해요. 아니면 또는 깨려고 해요. 깨려고 하는데 이제 의식이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그때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가위 눌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있어요. 깨어나 있는데 몸을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증상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면 마비라고 합니다. 수면 환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수면 환각은 뭐냐면 역시 내가 잠이 들 때 또는 잠이 깰 때 환각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환시죠. 뭔가가 보여요. 네, 헛개비가 보이는 거죠. 실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뭔가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뭔가가 보입니다. 그러거나 소리가 들려요. 환청. 아니면은 뭔가가 느껴져요. 뭐가 스물스물 지나가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걸 이제 수면시 환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병이 합병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네, 자다가요, 발을 갖다가 막 움직여요. 그러든지 아니면 차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부인이 맞기도 하죠. 아니면 남편이 맞기도 하고 이게 이제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라는 거고요. 또 이런 병도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텐데요. 렘 수면 행동장애, 렘 수면 행동장애. 제가 아마 이 불면증 강의 때요,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말씀드린 적이 있죠. 렘 수면 때 꿈을 꾼다. 네, 이게 이제 렘 수면인데요. 렘 수면에 꿈을 꾸는 거는 그럴 때는요, 사실은 렘 수면 때는 이제 몸이 마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렘 수면 행동장애는 내가 꿈에서 보고 있거나 하고 있는 것 같다가 실제로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이상하죠. 네,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요. 소리를 친다든지, 웃는다든지, 맹세를 한다든지, 일어나 앉는다든지, 기어다닌다든지, 이런 행동을 진짜로 하는 거죠. 이거를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이 꿈꾸는 그 상황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면증인데요.
기면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네, 이제 기면증 진단받은 분들은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약물 치료입니다. 네, 근데 그 약물 치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끔찍하게 먹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게 끔찍하실 겁니다. 하여튼, 약물 치료를, 약을 갖다가 평생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낮에요, 일부러 자라는 거예요. 네, 일부러 몇 시간마다 일부러 낮잠을 자라.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발작이나 허탈 발작이 없다. 그래서 낮에 일부러 낮잠을 자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치료고요. 세 번째 치료가 뭐냐면은 뭐 탄수화물을 좀 덜 먹어라. 탄수화물 먹으면 좀 더 기면증 증세가 자주 온다. 그래서 탄수화물 갖다 조금 더 줄여라.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약이 이제 주된 치료가 되는데요. 약을 평생 먹어라는 어떤 이론의 근거를 하냐면은요. 이제 수면 중추가 제가 이제 뇌의 세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되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연계와 시상, 그리고 세 번째가 반응을 담당하는 뇌관과 시상하부. 네, 수면 중추가 이 맨 밑에 부분에 거의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근데 그 수면 중추에 이 뇌에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신경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수면 중추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하이포크레틴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이포크레틴. 네, 그런데 이 하이포크레틴이 감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감소되어 있으니까 뭐 왜 감소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하여튼 감소되어 있다. 네, 원래부터 감소되어 있다. 그러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게 약이다. 이게 이제 이 약물,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치료의 원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약이 뭐냐면은 각성제입니다. 네, 그 각성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모다피닐이라는 약입니다. 모다피닐. 네, 이건 성분명이고요. 상품명은 모다닐 또는 프로비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각성제니까 주로 언제 복용을 해요? 아침에 복용을 하든지 아니면 아침 또는 점심 이렇게 나눠서 복용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낮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걸 이제 평생 먹으라고 해요. 예, 또 다른 약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허탈 발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항우울제를 또 평생 먹으라고 합니다. 네, 항우울제 중에서 벤나팍신이라는 게 있어요. 벤나팍신. 상품명은 이펙사라고 합니다. 벤나팍신. 이거를 갖다가 또 이제 평생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면증에 대한 이제 주된 치료로 이렇게 제한이 되죠. 이 기면증에는요,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이게 과잉 진단이 된다는 거죠. 기면증은요, 정말 희귀한 질환입니다. 이게 흔한 질환이 아니거든요. 요새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진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진단이 잘못되고 있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밤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낮에 졸리는 이 경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한테 이 기면증 진단이 붙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진단 기준이 있어요. 두 개의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검사입니다. 이게 특별한 검사를 하는데요. 그 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면 잠복기 반복 검사라는 겁니다. 수면 다운 검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잠자면서 이 뇌파 검사를 한다. 이게 이제 수면 다운 검사입니다. 네, 그런데 수면 반복기 잠복 검사는요, 낮에 뇌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낮에 어떻게 하냐면은 낮에 일부러 잠을 자게 해요. 낮에 2시간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일부러 낮잠을 자게 해요. 자라고 해요. 네, 이걸 5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뇌파를 갖다가 찍는 겁니다. 뇌파를 찍으면은 이 사람이 뇌파를 찍으면은 지금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안 꾸고 있는지를 갖다가 뇌파에서 검사가 돼요. 요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입면 시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잠에 들은 그 시간이 아까 제가 15분에서 20분 낮잠을 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8분 이내가 돼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5번 검사해서 5번 낮잠을 자게 해서 평균이 8분 이내에 잠이 드는 거죠. 네. 참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낮잠을 잔다고 그렇게 빨리 잠이 들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면증 환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가 좀 어려운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아까 렘 수면이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 렘 수면이 보통 사람들은 잠이 들고 나서 한 90분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 90분이 지나야 렘 수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기면증 환자는요. 그게 그 15분 내에 시작됩니다. 네,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되죠. 렘 수면이. 그러니까 자자마자 깊은 수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바로 렘 수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5번 중에서 2번 이상 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해야 이제 기면증 진단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 신경 전달 물질 그게 하이포크레틴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이포크레틴을 어디서 측정을 하냐면은 보통은 이제 혈액에서 하는 검사잖아요. 근데 이 하이포크레틴은 어디서 검사를 해야 되냐면은 뇌척수액. 네, 뇌척수액은 이제 뇌와 그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액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뽑을 수가 있냐면은 혈액은 그냥 뭐 팔에서 뽑든지 뭐 여기 손에서 뽑든지 하는데 이 뇌척수액은 이 척추에서 뽑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끔찍한 검사죠. 네, 그래서 이 척수액 뽑으니까요. 이게 특별한 검사예요. 사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아마 이런 검사를 받았으면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혈액 검사 받는 거는 뭐 하도 자주 받다 보니까 잊잖아요. 근데 이 뇌척수액 검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특별한 검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뇌척수액의 농도를 재는데 그 농도가 그 하이포크레틴의 농도가 110 피코그램 1cc당 110 피코그램, 뭐 굉장히 어렵죠. 피코그램은 마이크로의 이제 또 1000분의 1인데요. 하여튼, 110 피코그램 이하다. 네, 그러면 이제 진단할 수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증세 중에 하나가 허탈 발작이라 그랬잖아요. 허탈 발작이 확실히 있으면 이것도 기면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면 발작, 갑자기 이제 졸음이 쏟아진다, 정말 깜빡깜빡한다. 이거는 불면증 환자한테 흔히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런데 허탈 발작은요, 이거는 기면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증세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과잉 진단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기면증은 불면증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기면 증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는 기면 증세 가지고 기면증이라고 하고 기면증 때문에 거꾸로 불면증이 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반대는 돼도 기면증이 불면증의 원인은 아닙니다. 정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기면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그러면은요, 두 개를 따로따로 완치훈련하면 됩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기면증 완치훈련, 불면증 완치훈련 따로 하면 된다는 거죠. 꼭 기면증을 치료해야 불면증이 치료된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정말 기면증이라고 하더라도 완치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네. 가장 기본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네. 뭐, 같은 시간에 못 일어난다고 하지 마세요. 기면증이라고 못 일어난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훈련하시려면은 뭐를 했던 간에 하루에 10% 기력 남기기. 네, 그게 뭐 일이 됐던, 운동이 됐던, 모임이 됐던, 놀기가 됐던, 뭐를 했던 10% 기력 남기기. 민감한 사람은 둔감 훈련. 생각이 너무 많고, TV, PC, 스마트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줄이기. 이걸 이제 생각 줄이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물을, 커피, 차, 음료만 마시는 분들, 그러면은, 커피, 차, 음료와 함께 물 2리터 마시기. 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기초 훈련이 다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 훈련을 이제 하시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현재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진단을 받았지만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 네, 이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약을 현재 드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완치훈련 말씀드릴 때요. 자꾸 이거를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약을 먼저 끊고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을 하고 약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훈련은요, 이게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완치가 되는 건데, 그러려니까 약을 바로 끊으면은요, 반동 때문에 증세가 훨씬 더 커져요. 예, 그러면 그게 힘들어가지고 훈련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훈련을 먼저 하면서 이제 증세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을 줄여가고 나중에 완치가 되면은 나중에 끊으면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면증 진단을 받았으면은 낮부터 하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이 기면증 치료에 일부러 낮잠 자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완치 훈련은 그 반대입니다. 낮잠 자기가 아니라 쉬면서 안절기를 하는 거죠. 쉬면서 안절기. 네, 쉰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죠. 네, 몸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네, 우리말로 멍 때리기, 정 안 되겠으면은 닥터가 훈련시키는 생각 중지 훈련을 통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제 쉼이고요. 쉬다 보면은 이제 졸아요. 깜빡깜빡 졸거든요. 네, 그럴 때 안절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졸려고 계속 움직이라는 게 아니고요. 쉬면서 안절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절기는 어떤 방법을 하느냐? 행동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안 졸래 하고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그냥 이를 악물고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세요. 네, 나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걸 짧게 하시는 거거든요. 짧게 1분 만에 할 수도 있고요. 2분 만에 할 수도 있고 3분 만에 할 수도 있고 나갔다가 행동을 막 한 다음에 그럼 잠이 깨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 정 밖에 나기 싫으시면은 목욕탕 가셔가지고 찬물로 막 세수를 하세요. 이것도 행동이니까. 네, 그러면 잠이 깹니다. 불과 몇 분 만에 1분 내지 몇 분 만에 잠이 깨거든요. 그러면 다시 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잠 대신 쉼이라는 겁니다. 네, 잠은 의식을 잃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으려고 하지 마세요. 쉼은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몸과 마음을 쓰지 않는 게 쉼입니다. 쉬면서 안절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되잖아요. 네, 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수면 발작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회의하면서 수업 들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를 갖다가 잠을 졸게 만드는 상황. 이 상황 때 그걸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만 하시면 되니까요. 예를 들면 수업 듣다가 벌떡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정 안 되시겠으면은, 그런 행동을 못 하시겠으면은, 우리 이제 선조들이 하던 방법.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선조들이 뭘 했어요? 은장도를 가지고 허벅지를 콕콕 찍었죠. 네, 그렇게 못 하시면은 허벅지를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정신이 확 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란 고무줄입니다. 노란 고무줄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 이걸 갖다 하나 차시면 효과가 없어요. 2개를 차세요. 여기다가 팔목에다 차셔가지고 이 수업 중 또는 회의 중 졸리잖아요. 그럼 그냥 이만큼 당겼다가 탁 놔보세요. 네, 그러면은 정신이 확 들 테니까요. 네, 이래서 낮에 쉬면서 또는 수업 중 회의 중 안절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낮에 쉬면서 안절기를 하고요. 밤에는요, 쉬면서 안자기를 하는 겁니다. 네, 생각으로 안자기예요. 대신 기상시간과 졸리면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서, 그 시간에는 내 몸한테, 자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는 거죠. 그 자도 된다고 허용하는 게 뭐냐면은 졸리면 누울 수 있다예요. 네, 허용하는 거지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밤에는 자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낮에는 안졸기, 밤에는 안자기. 단지 내 몸에 허용하기. 졸려서 누웠어요. 그런데 내 몸이 안 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그럼 또 벌떡 일어나서 그냥 또 쉬시라는 거죠. 뭔가를 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생각 줄이기를 하라 그랬으니 TV, PC, 스마트폰 요건 하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밤에는 쉬면서 안자기를 해보세요. 네. 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점점 밤에 잠을 자게 되고, 낮에, 아까 이제 수면 발작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약을 줄여가시면 되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이 약은요, 좀 더 서서히 줄여가야 돼요. 아까 제가 모다필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주에 반알씩. 한꺼번에 줄이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알, 2알 이렇게 드실 텐데요. 한꺼번에 줄이지 마시고 반알만 줄이세요.
2주에 반알입니다. 2주 지나면은 또 반알. 이런 식으로 줄여가시면은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약을 안 드신 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훈련만 하면 됩니다. 네. 결국은요, 기면증이건 불면증이건 전부 다 수면의 문제잖아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안 자려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안 졸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이 알아서 적절하게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면증 완치 훈련은요, 이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만 하시면은요, 역시 3개월이면 됩니다. 기면증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기면증이 아닙니다. 정말 기면증이라고 하더라도요, 평생 약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훈련으로 완치를 할 것인가, 네, 그것은 항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